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보합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또 하락을 이겨내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를 매수를 하면서 좀 받쳐 올렸습니다. 자, 여전히 증시 자체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21선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넘지 못하고 고점을 점점 낮춰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3200선은 계속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21선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경우 3200선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주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지금 한국 증시에는 크게 상승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코스피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좀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지만 주로 이제 금융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크게 하락을 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위치를 시켰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 쭉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21선을 완벽하게 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좀 움직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면서 4차 대유행이죠. 그래서 롤러코스터 장이 이어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음봉과 양봉이 길어지는 그런 패턴이 지금은 뭐 저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변동성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다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돈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애매한 위치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확실한 이 변곡점이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유지를 하다가 한번 이제 크게 내리거나 크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습니다. 오늘은 1146원으로 좀 내렸고요. 21선 받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21선 받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우존스 나스닥이고요. 선물 지수 보면 거의 뭐 부합 수준입니다. 다우는 좀 올랐고요. 유럽 증시도 조금 상승해서 1% 정도 상승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는 크게 움직임 없이 긍정적인 방향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증시가 이전처럼 완벽하게 긍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국채금리도 1.2%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크게 지금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여기서도 국채금리마저도 이제 횡보를 좀 하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줄어든다면 다시금 이제 증시 상승으로 좀 방향을 잡을 수도 있지만 더 계속해서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가 더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확인을 하고요.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2,550원 오늘 보합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에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두산중공업 연결 영업이익이 2,500억이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개별 영업이익은 680억 정도였죠. 그래서 둘 다 이제 1분기에 비해서 증가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제외된 가격 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존에 있던 계열사들이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이제는 만년 적자 기업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 개선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아직도 좀 많긴 하지만 지금 확실히 그런 차입금을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밥켓이 톡톡히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생각보다는 좀 약세를 띠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또 이제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음봉을 만들었죠. 가격은 보합이지만 그래도 23,000원을 이제 깬 채로 계속 이제 주가가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이 라인 자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이 의미 있는 라인을 아래로 하락 돌파를 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또 이제 횡보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반등을 시킬 텐데요. 반등을 시킬 때 이때 이제 21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61선을 그때 다시 한번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수렴시키다가 다시 올릴지 이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21선까지 반등을 시켰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저점을 조금씩 낮춰가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원자력 관련 소식이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주가를 좀 받쳐 올리면서 21선 위로도 한번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변곡점 위치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주봉도 이제 차곡차곡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 주봉 라인의 기준점이 이미 깨져버리면서 이번 주는 하락 돌파를 하는 주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도 마찬가지 음봉으로 꼬리가 긴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25월봉선이 이제 천천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25월봉선 디디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인지 이런 포인트를 좀 잡으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둘 다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 또 3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매수하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이틀 연속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잠깐 모아왔던 그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어제도 이제 40만 주 추정 물량이 매도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40만 주가 되었었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84,000주 매도로 잡혔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하락을 끝내고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는 듯 했는데 그동안 또 짧게 매수를 했던 그 물량에 대해서 모두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신주 상장 물량들이 아직까지 소화가 되기에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천천히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그 물량이 좀 악성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 다 소화가 되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을 이길 정도의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요.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거래량 자체도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네, 매수 세력도 지금 받쳐주는 매수 세력도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소화기간을 충분히 거치거나 아니면 소화기간을 소화 물량을 이겨낼 만큼의 그런 호재가 다시 한번 나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고요. 그 호재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소식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소식은 사실은 올해 하반기 말 정도 아니면 내년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한번 뭐 깜짝 소식이 나올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530만 주로 어제에 비해서 또 감소를 했고요.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570만 주, 550만 주, 530만 주 이렇게 감소를 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20만 주씩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는 공매도 잔고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좀 늘어난다는 점에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공매도 잔고가 좀 꾸준히 상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공매도 잔고가 충분히 감소가 되었을 때는 저도 좋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업의 대차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여기 네, 대차장고는 이제 또 상환이 좀 되었네요. 조금 상환이 되었는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 체결량과 상환량이 둘 다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차장고가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2,920만 주 정도로 네, 조금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뿐만이 아니고 대차 잔고도 지금 최근에 좀 감소를 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추정 물량 마이너스 46만 주였는데 오늘도 크게 변화 없이 네, 마이너스 40만 주로 잡혔고요. 외인 전일이 이제 45만 주가 플러스가 되었는데 지금 또 마이너스 40만 주가 되면서 어제 매수했던 것을 다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사실 매수하는 그런 세력이 딱히 없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힘이 없이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호재 소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두산중공업의 그 소화 물량이 좀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좀 가벼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을 때까지는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전히 이제 61선 근처에서 주가를 계속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라인 받치면서 21선 한번 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21선을 한 번에 뚫어버리면서 태우면서 진행이 될 것인지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요 저점 라인을 깨버리면서 점점 내려가게 된다면 제가 길게 보면서 접근을 하던 그 241선 터치 라인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생각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